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AS 뭐 관리라는 게 있는 거고 한데 그래도 계속 잘 지내시는지 물어보시고 집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곳을 다른 분들도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 이거 저기 저 대본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 진짜? 만든 게 아닌데 근데 그것도 사실 저희는 물론 조금 뭐 미세하게 볼 수는 있었지만 정확히 이게 하자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저희는. 하자를 안 보신 거예요? 아니 뭐 불편하긴 했지만 대충 해놨으면 됐네. 숙박교를 하면서 4년 전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싶지 않다라는 학생이 나오게 되었고 이 공간이 그러니까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와서 치유와 쉼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실패를 축하하는 파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패 축하 파티. 네네. 저희가 이제 집 사진을 다 찍었고요. 이제 그 우리 건축주분 두 분이 원래 잘 출연을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거의 한 10분 부탁하면 한두 분?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너무 흔쾌히 그냥 나오신다고 그러셔서 무슨 자신감이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신감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두 분 보니까 이래서 나오신다고 그랬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얘기해보니까. 그리고 두 분이 이제 교육사업 하시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공간을 만들면서 이제 그런 즐거움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짓는 집이, 이 공간이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된다는 것이 우리 집 짓는 사람이나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보이지 않는 게 있거든요. 네. 되게 뿌듯하고 되게 설레이고 막 기분 좋고 우리가 지어놓은 공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와서 또 이렇게 2년 만에 또 왔는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네요. 저희가 출연을 결심한 거는 사실 대표님 영향이 제일 컸고요. 저요? 네, 저희가 이제 남편 되게 꼼꼼한 편이라서 네. 여러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들 의뢰를 이제 하러 많이 이제 갔는데 집을 그냥 단순히 지어주신다는 것보다 우리의 가치나 꿈을 좀 인정해주고 집을 그걸 담아서 짓는 분이라는 마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걸 짓는 과정에서 이제 주변에 사실 되게 마음고생 건축하면서 되게 많이 하는데 저희는 마음고생 한 번도 한 적 없었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지어지는 과정이 되어지는 걸 봐서 되게 주변에 되게 많이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이처하우징이라는 회사의 그 주는 그 따뜻함? 그것을 좀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남편도 그렇고 뭐 저도 얼굴이만 알려지거나 뭐 이런 걸 별로 막 선호하지 않지만 대표님 보고 이 건축을 너무 잘해주셨고 이후에도 지금 2년이 지나고 나서도 만족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이 집을 짓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마음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지어라. 약간 그 느낌. 저는 마음고생을 안 했었어서 너무 이렇게 짓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소통하고 좋은 감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는 되게 흔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주변 분들 보니까. 네. 그래서 짓고 나서도 계속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거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그냥 단순히 집 짓는 걸로 끝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사이가 나빴다면 할 수 없겠죠? 근데 짓는 과정에서 되어지는 것들이 다 이렇게 선하게 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느꼈고, 그 감동을 많이 받아서 저희 이 집을 되게 사랑하거든요. 짓고 나서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 아니라 네. 이 하나하나 지어졌던 그 것들이 다 되게 소중했어서 근데 그 이면에 사실 지어주는 분들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이 집이.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그래서 루시아, 빛이 임하다라는 공간으로 지었는데 저희 그 자랑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뭐 이빠른 얘기가 아니라 저희도 되게 정확한 사람들이고 한데 되게 감동을 받으면서 집을 지었었고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AS 뭐 관리라는 게 있는 거고 한데 그래도 계속 잘 지내시는지 물어보시고 집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곳을 다른 분들도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이거 저기 저 대본을 만든 게 아니에요. 진짜? 만든 게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게 몸둘 바를 모르긴 하는데 이게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게 서로 이게 합이 맞아야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저희도 뭐 다툼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람 사람이 똑같잖아요. 근데 어쨌든 조금씩 서로 양보하면 훨씬 좋은 결과물도 나오고 좀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거 100이 아니고 50하고 50이 만나서 100이 되는 것처럼 건축주하고 이 건축 시행사가 50과 50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100이 되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 같기도 하고 저희도 이게 이 집을 지으면서 추억도 많았고 외벽 때문에 막큰 네, 스타코 진짜 큰 하자였어요. 네, 크게 네, 보면 외벽 네. 그 스타코 때문에 네. 저것 때문에 이 공사한 사람하고 싸우고 지금은 그 사람한테 일을 안 줘요. 아예 그냥 선을 딱 그었고 저도 성격이 이제 그래서 한번 뭔가 약간 근데 이게 일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일을 하면 실수를 해요. 사람이 하는 네. 거니까. 근데 제가 보는 건 그 다음 실수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다음 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중요한데 이걸 실수했는데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실수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내보내고 다른 업체 불러서 이 외벽재를 만든 업체까지 내가 찾아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이제 다 문제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떼우면 된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떼워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다. 그래 다시 아시바를 다시 다 매고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바른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기분이. 근데 그것도 사실 저희는 물론 조금 뭐 미세하게 볼 수는 있었지만 정확히 이게 하자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저희는. 하자를 안 보신 거예요? 아니 뭐 불편하긴 했지만 대충 해놨으면 되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를 먼저 얘기해 주시고 먼저 다 뜯어서 다시 해주시는 그 과정이 주변 분들이 다 놀라셨어요. 여기 단지 내 분들이 다시 그걸 먼저 왜냐면 이제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달라고 해도 뭐 조금 분쟁이 일어났는데 저희는 사실 저희가 뭐 좀 뭐 예민하지 않아서일 수 있지만 남편은 이제 불편했지만 저는 그냥 약간 이제 그냥 그런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먼저 얘기하셔서 그거를 다 뜯어서 다시 처음 짓는 것처럼 지으시는 그 과정이 되게 감사했어요. 네, 감사했고 그래서 더 그런 건 없을 순 없잖아요.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거를 먼저 얘기해 주시고 다시 하자고 하셨던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되게 더 신뢰할 수 있다. 다음에 집을 지으면 무조건 다시 네이처 하우징이다. 이 마음이 좀 들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그렇죠. 수 있는데 그거를 먼저 얘기해 주시는 거 되게 감사했어요. 우리한테는 그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게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접하니까 네, 맞아요. 이게 되게 고마운 걸로 이게 다가왔나 봐요. 네. 그 제가 많이 인테리어 하면서 많이 되어서 그런 거. 근데 그게 어쨌든 이게 삶이 막 굉장히 길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몇천 년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길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짧게 보면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냥 대충 이렇게 때우고 뭐 근데 길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뭔가 이게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저 업체는 달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1,000만 원을 드려도 그 훨씬 더 가성비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좀 말씀 듣고 나니까 주변 분들도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시구나. 얘기하셨어요. 네. 감동했다고. 여기 주변에 이미 다 지으셨죠, 근데 네. 이미.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다시 하게 됐냐고 아예 다시 시작하던데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 잘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해주셨다 했더니 어떻게 그걸 다시 해주겠다고 먼저 말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되게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지 우리가 잘 골랐지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고 돈이 아닌 수학이네요. 그냥 어떻게 보면 바른 가치관인데 그게 세상에서 많이 무너져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오히려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상이 많이 혼탁해졌다. 좀 더 갈수록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여유를 좀 갖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50 뭐 이렇게 아니면 6대 4 뭐 좀 서로 양보를 조금만 하거나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주장만 하고 이쪽은 또 이쪽 주장만 하다 보니까 서로 계속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고 문제 해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그 남편분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왜 몇째 손가락 안에 드는 그 대기업의 정말 잘 나가는 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닙니다. 또 이제 사원이 아니고 아닙니다. 임원까지는 아직 되기 전에 네. 나오신 거죠. 과장이었어요. 네, 그냥 이렇게 막 쫙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포기하시고 이렇게 큰 어떤 인생의 전환?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180도 틀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틀을 수 있는 그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뭔 소린가 하겠지만 제가 이제 이 영상 찍기 전에 제가 이렇게 다 들었어요. 근데 제가 와 세상에 꿈을 쫓아서 저렇게까지 내가 정말 전력을 다해서 뛸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인생의 탄탄대로 그래서 회사에서도 절대로 놔줄 수 없다고 하는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어떤 그 사원이었는데 그거를 뿌리치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어떤 네.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인생의 목표 때문에 네. 그렇게 큰 일을 벌이셨는지. 네. 이제 저랑 아내는 이제 동갑이고 이제 좀 어렸을 때 20 후반 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요즘엔 30대 중후반 많이 결혼하시는데 저희는 좀 일찍 결혼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었는데 그 저랑 아내는 이제 기독교 신자거든요. 종교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둘이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가치관으로 저희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 소개하신 것처럼 저 이제 국내 이제 대기업에서 14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공채로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회사 내에서도 저를 모르면 뭐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인지도도 높아지고 하지만 결국 제 마음 속에는 공허함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 저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나는 무엇을 하며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또 아내도 많이 기도를 해주고 응원을 해줘서 작년 말에 회사를 이제 나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겠다. 그 새로운 일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의사결정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지원 안 해줬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거의 90%는 사실 와이프 역할이죠. 제가 볼 때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99.9%가 아내 역할이고요. 네. 제가 이제 직장 동료들이랑 이제 이렇게 결정하게 되고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되면 다 너 아내가 대단하다. 나는 아무리 힘들다고 아내한테 하소연해도 오빠는 끝까지 다녀야 돼. 오빠는 뼈를 묻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아내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응원해주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게까지 이렇게 기도해주고 응원해줬을까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너가 대단한 게 아니라 너 아내가 대단한 것 같다. 맞아요.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이 일단 1번이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 야, 와이프가 정말 대단하다. 네. 이 생각. 네. 그 정말 아내가 믿고 응원해주고 괜찮다. 괜찮을 거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탄탄한 대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저희 가정과 아이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다 이런 마음가짐을 주고 계속 응원을 해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끔 이렇게 왜 등산을 하면은요 평소에는 이제 항상 이렇게 평지만 걸어 다니잖아요. 늘 차 타고 다니다가 평지만. 근데 등산을 하고 나면 여기저기가 아파요. 네. 근데 그 아픔이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울퉁불퉁한 길, 여기를 걸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대표님도 이 평탄한 길 말고 울퉁불퉁한 약간 산길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주는 그 만족감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그래서 멋있는 결정을 하셨는데 결국은 와이프가 하신 거구나. 네, 이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하시는 일도 저희가 이제 대충은 들었었어요. 처음에 집 줄 때 이렇게 유아 관련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물어본 적은 없거든요. 네. 뭘 하시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편분하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는지.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아니신 분들은 이제 보시겠지만 어쨌든 종교를 가지고 계시니까 네. 이제 그런 어떤 간절함을 묻어난 기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이 집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어떤 그런 의도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해서 아마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제 쉐어도 하시고 그럼 어떤 의미로 이런 것들을 쉐어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처음에 저는 이제 미취학 아동들이 예. 정말 행복한 교육을 받고 있을까라는 의문에서부터 많이 고민하다가 요즘 사실 조기 교육 그리고 아이들한테 되게 인지적인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되게 학습적인 것들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교육적이고 아이들의 뭐 발달에 정말 영향이 있을까 이런 것들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선진국에서는 물론 뭐 과열된 곳들은 이렇게 하는 곳들도 있지만 왜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을 늦게 조기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뭐 노벨상이나 아니면 더 연구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나올까 이제 그런 논문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면서 결국엔 자연에서 많이 뛰어놀고 놀이가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숲학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숲학교로 시작했고 그게 이제 만 8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송파구에서 이제 숲학교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도심지에서요? 네네네. 이제 주변에 이제 근처에 있는 숲으로 오전에 나가서 네. 이제 숲에서 활동하고 돌아오는 그런 구조로 해서 했었는데 숲학교를 하면서 4년 전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싶지 않다라는 학생이 나오게 되었고 처음으로 네,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항상 그러긴 했는데 네. 이제 진짜로 플랜을 딱 가지고 어머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싶지 않다. 이 아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경험과 삶의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로 잘 자라났는데 다시 학교에 가서 이것을 다 도려내고 싶지 않다. 이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웠으니 책임지시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계속 네. 책임 좀 져줬으면 네네네. 좀 더 성장할 때까지.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잘라내버리면 네. 얘는 이제 어디 가서 이게 적응 안 될 것 같다. 적응이 안 될 거라기보다는 이 아이들의 창의성, 이 아이의 그 창의성과 그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게 단절돼 버릴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막 공부도 그러니까 뭐 배우는 거 너무 즐거워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학교 교육이 우리 때랑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렇죠. 아직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창의성과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려면 결국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아이가 배우는 거를 재미있게 여기지 않는 순간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게 그러니까 어려움을 얘기하셨어요. 얘기하셨고 이제 심지어 아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책임 안 지면 안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냥 웃으면서 거절을 했는데 계속 머리에 남는 거예요. 이제 책임지시라는 말이 그것도 이렇게 멋지게 똑같네요. 너네 집 져놓고 AS 안 해주냐? 뭐 이런 느낌인데요, 완전. 맞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럼 뭐 이제 그 어머님도 저희 이제 기관 다니는 중간쯤에 하여튼 이제 좀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케이스라 기도해 보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얻었던 것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었지. 도움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정말 믿어주시고 신뢰했던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곳을 너무 행복하게 다녔던 아이들, 그리고 되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가열되어 있던, 그러니까 공부에 너무 치여서 있던 아이들이 와서 금방 좋아지고, 틱장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있었던 친구들도 금방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할 수 있겠다. 근데 내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이 하시겠다. 이제 그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희 아이랑 그 아이 이렇게 두 아이만 학교의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 아이들은 그렇게 학생이었어요. 대안학교 같은. 네, 대안학교처럼. 네. 그래서 대안학교 시작해서 지금은 아이 유치랑 그 초등 친구들을 합쳐서 아예 이제 학교화해서 대안학교로 해서 이제
대안학교에 이제 뭐 미취학부, 뭐 대안학교에 초등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설립이 이제 예.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해보니 결국에 교육을 한다는 것이 가정과 이 아이들을 둘러싼 마을이 변화되지 않으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이죠. 마을이다.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 얘네만 잘 키워서 학교에 보냈을 때 이 아이들의 가치와 저희는 가치와 인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되게 아주 바른 몫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없으면 학교 안 돌아간다 막 이러실 정도로 졸업생 아이들이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 아이들의 세상을 같이 변화시켜주는 우리가 그런 회사가 되어야겠다 해서 남편은 좀 그런 역할을 해주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꼭 다녀야지만 멋진 아이로 크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가 그 역할을 해줘야겠다라는 소금과 생각을 같은 했어요. 역할. 네네. 그래서 우리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만들어내는 컨텐츠, 우리 학교에서 만드는 잠깐의 그 이벤트성으로 오는 걸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치유와 쉼과 회복을 받아서 아이들이 존재만으로 사실 되게 가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생각하지 못해요. 뭔가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무언가가 되어야지만 존재 가치를 막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우정의 상대가 아니라 경쟁 상대가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좀 불편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존재 자체만으로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좀 따뜻한 곳이 되고 싶다 이제 생각을 해서 이곳을 이제 만들게 된 것도 있었어요. 체험으로 와서 여기서 신나게 뛰어놀고 그리고 옛날에 막연하게 제가 은퇴를 하게 되고 할머니가 되면 졸업생 아이들이 언제든 와서 제가 밥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마솥 밥 해주는 그런 할머니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빨리 이뤄주신 거죠. 지금 언제든 와서 제가 가마솥 밥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화책이나 쓰면서 저는 또 동화 작가이기도 해서 동화책이나 쓰면서 애들 오면 언제든지 오면 뭐 삶에서 지칠 수 있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어른 돼서 와 위로가 너무 필요한데 그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여기로 오면 밥 지어주는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 그거 별거 아니야 해줄 수 있는 그 공간이 이곳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걸 짓기 전에 그런 곳을 만들고 싶다 했는데 이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머니가 되어도 아이들이 언제든지 너무 지쳐서 힘들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왔을 때 따뜻한 밥 지어서 지금까지 수고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 이 공간을 좀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요. 남편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그 학교도 이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곳에 돈을 벌어서 학교를 잘 해줘야 경영자로 하잖아요. 초빙하신 거죠? 그래서 전문 경영인으로 전문 모신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체인저 기업을 만들자. 인생을 바꿔주는 회사가 되자.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아니면 뱃속에 있는 태교부터 해서 우리가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을 변화해줄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고 기획하면서 가고 있어요. 야, 그래서 대기업을 그만두셨구나. 네. 대기업보다 더 크다는 게 세상적으로 이건 큰 기업이라고 그런 게 표현하면 아니라, 안 되네요. 네. 이건 기업이 아니고 맞습니다. 삶을 바꿔주는. 네, 좀 그런 취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뭐 비록 봤을 때 느리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안 짓잖아요. 우리 집 짓는 것도 반석 위에. 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이걸 탄탄하게 집을 짓는데 저희 이 집 지을 때도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많이 현장에 좀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많이 봤는데 정말 이 콘크리트 위에 단단하게 또 집을 짓고 골조를 세우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지하 공사할 때 저도 이제 건축 관련된 그런 회사에 좀 관련된 업무를 했었어가지고 지하 팔 때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하 공사할 때 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상보는 금방 쫙쫙 하지만 올라가죠. 쫙쫙 올라가지만
그런 것처럼 정말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집을 짓는 것처럼 이 기업조차도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집을 지어서 정말 그 삶을 더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려고 아이들 하고 때가 어떻게 보면 지하공사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기초공사. 맞아요. 기초공사. 그렇죠. 기초공사만 잘 되면 정말 거기다가 100층이 올라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되면 안 되더라고요. 집을 질 때도. 사실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보기에는 이제 30대 같이 보이는데 이제 사자가 들어갔다면서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빠를수록 좋잖아요. 뭔가 네. 내가 뭔가를 하려면 네. 사실은 빠를수록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집을 질 때도 제가 가끔 집 지려고 고민하는 분한테 하루라도 빨리 지셔야 됩니다. 집은. 네. 그래야 내가 그 집에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근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뭔가 꿈이 있으면 네. 이걸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지 이걸 막 몇 년간 고민하고 막 플랜을 막 완벽하게 짜놓고 이게 사실은 아무리 저희가 설계도를 잘 그려도 결국은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플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역사 이래로 바뀌지 않은 건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설계도대로 된 건물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일단 부딪혀봐라. 근데 그거를 실천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부딪혀보자. 그냥 생각 없이 막 뛰쳐나온 거죠. 와이프가 기도해주니까 오케이 되겠지. 뭐 이렇게 돼서. 정말 뭐 크게 막 계획을 뭐 사람들이 일부는 퇴사하기 전에 너 계획이 있냐 위에서 이제 팀장님이나 임원분들이 저 이제 퇴사 면담할 때도 너 계획이 있냐 해서 이거 나가도 돼? 아니, 네, 계획이 예. 왜냐면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사실 회사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그 회사 회사 퇴직하기 전날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뭘 준비할지 이러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퇴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네요. 네, 그러니까 네, 퇴직을 안 네, 하고 네. 근무하면서 겸업처럼 할 수는 없었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회사에 제가 거의 99%의 마음이 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회사를 너무 회사의 일을 되게 열중했고 주말에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요청한 게 아닌데 본인이 만약에 이제 알아봐야 된다면 시장 조사하고 혼자 다니면서 혼자 어디 오픈하면 가고 막 이럴 정도로 되게 회사에 돈도 안 열심히 했어요. 주는데 아, 그쵸. 그런 거 아닌데. 야근도 안 해도 돼도 좀 자기가 자처해서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또 뭔가 완벽하게 해보고 오너가 싶었어요. 제일 찾고 싶은 사원이었네. 네. 완벽하게.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제가 얼른 데려온 그렇죠. 거죠. 얼른 데려온 거죠. 네. 아니, 더 저런 이상-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경영자를 어디서 찾아? 그쵸, 그쵸. 그래서 그냥 데려오신 거네요. 맞아요. 사실은 제 큰 그림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정말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못 되면 어때요? 아, 네, 맞아요. 또, 네. 또 일어나서 또 가면 되고 네. 또 일어나서 또 가면 네.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우제 같은 거예요. 네. 될 때까지 기도하면 비가 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성공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 네. 맞습니다. 저도 거기서 하는 역할을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가끔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좀 찍고 싶어요. 아이들 교육하는 이런 모습. 네. 그리고 아이들이 저는 사실은 철학자 중에 가장 훌륭한 철학자가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뭐 특별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 철학이잖아요. 네. 막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가장 원초적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거기서 하는 말. 정답을 저도 되게 많이 그렇죠. 찾아요. 네, 저도 가끔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변했나? 그러니까 원래 내가 오던 길이 여기였는데 네. 이렇게 서서히 꺾어지니까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뒤를 돌아보면 엄청나게 꺾어져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꺾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꺾어져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걸어왔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아드님? 네. 저는 그 말 듣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우리 막둥이한테 어떻게 했나. 근데 사실 믿음을 준 것보다 불신을 준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런 네, 못 걸 믿어주고. 받고 네. 받고 자라서 음.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와,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듣고 이거는 정말 모든 부모님들에게 해주고 싶다 이 말. 그래서 다시 한번 듣고 싶거든요. 아까 영상을 제가 못 찍은 게 계속 제가 영상을 찍으며 다니면서도 저 구절을 어떻게 끌어내지?
되게 자연스럽게 끌어내야 되는데 저 대사를 어떻게 끌어낼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 영상 찍으면서 그 아드님이 했다는 그 말이 저는 가장 좋았어요. 네. 몇 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까 얘기하신 거? 저희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때 1학년이 돼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약간 어렸을 때 아이랑 이제 미디어를 절제 못하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되어서 아이랑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를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보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8살쯤 됐으니까 이제 미디어 시간도 좀 더 늘려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원래는 몇 분을 잠궈놨었어요? 몇 분? 원래 이제 30분 보고 끄는 거였어요. 하루에 30분? 하루도 아니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아이가. 근데 그걸 아이가 그걸 수긍했었어요? 그 어린 나이 애들 요즘 막 난린데요? 식당 가도 저희는 그렇고 사실 막. 식당에서도 안 보여주고 밥을 먹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왜냐면 저희가 계속 얘기하면서 부모가 약간만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 그렇죠. 아이가 굳이, 아이들은 오히려 미디어보다 사람을 더 좋아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부모가 뭔가 네. 얘기를 해주고 네네. 그래서 뭐 먹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식당에서 뭐 재밌게 놀이하듯이 뭐 끝말잇기 하면서 먹을 수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하게 할 수 매체가 그냥 서로가 되면 되기 네.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핸드폰을 잘 안 보고 남편 같은 경우는 회사 갔다 오면 좀 어디다가 놔두고 그냥 시간을 보내거든요. 안 보이게. 옆에 있으면 자꾸 보게 되고 그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부모가 가장 많이 보는 건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어른이 생각하는 소중한 거라고 여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그 안에 뭘 보는지 모르니까 아이들이. 그럼 그냥 스마트폰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가 되면 안 돼서 둘 다 약간 좀 최대한 안 보려고 좀 듣고 남편 같은 경우 이제 회사 갔다 와서 잠깐 짧게 있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더 그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주변에 두지 않고 이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저 친구가 보니까 나도 볼래가 아니라 우리도 다 안 보고 TV도 잘 안 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TV를 보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집착하거나 그러기보다 그냥 저희랑 노는 걸 더 좋아했고 미디어 자체를 네.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변하고 싶어서 좀 볼래? 뭐 이렇게 권유하는 정도였지 아이가 뭐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살 정도 되니까 뭐 주변에 게임도 다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남자아이고 뭐 하다 보니까 게임을 좀 배우거나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어요. 왜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려면 네, 그 아이들이 다 게임을 그 또래 애들이 하니까 같이 또래 하니까 아이들이 너도 그래서 거기에 섞여 있어야 돼 이런 느낌. 그쵸. 네, 그래서 너가 그 친구들이랑 대화 나누고 뭘 하려면은 좀 그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 아이는 일단 뭐 1학년 때가 딱 코로나 시작이었어가지고 학교를 많이 가진 않았었어요. 코로나 완전 거의 이제 졸업식도 없고 입학식도 없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많이 가지 않았는데 여름방학쯤 지나고 나니까 엄마 옛날에는 남자애들만 게임을 많이 했는데 방학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여자애들까지 게임을 다 해서 우리 반에 게임 안 하는 애들이 없더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좀 뭐라고 해야 덜컥 겁이 난다고 해야 될까? 약간 저도 그 가치관을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학교라는 곳에서는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건데 얘 혼자 뭔가 되게 돌연변이 같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얘 혼자 뭐 이렇게 대화에 끼지 못하지 왕따? 않을까? 뭐 왕따 뭐 이러는 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 되게 단순한 생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게임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지금 엄마가 한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뭐 엄마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나는 절제가 그만큼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이. 자기 본인을? 네네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디어를 볼 때도 30분을 정해놓고 끊어야 할 때 항상 조금 속상함을 참거나 화가 나거나 할 때가 있었대요. 네. 근데 그 게임은 더 자극적일 것 같아서 그 30분이나 1시간의 제한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엄마로서의 엄마됨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놀라서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돼서 게임을 하지 않는 아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게임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는 건 엄마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엄마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얘기하면서 여보 내가 딩 하고 한 대 맞은 것 같아. 내가 되게 이 아이의 엄마인데 우리 아이가 그냥 다른 애들이랑 다를지라도 이 아이의 엄마인 건데 아 학교의 부모가 되고 있구나. 학부모가 어떻게 보면 학부모화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맞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이 아이를 지켜주는 부모, 이 아이를 인정해주는 부모를 우리 교육하고 있고, 그렇게 실컷 키워놓고, 딱 그 학교라는 곳에 갔더니, 너도 똑같이 해. 라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스스로 되게 놀랐어요. 제 자신한테도. 그리고 이 아이가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가치관을 지키면서,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하는데, 그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구별되게 잘 키워야겠다 이 마음을 가졌고 사과했어요. 그날 엄마가 너보다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너는 그걸 지켜내느라 아마 힘들었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까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니까요. 내가 내 아이에게 했던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네 친구들이 어렸을 때 네 친구인데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지금부터 경쟁자야. 그러니까 너 마음하고 다 틀릴 거야. 얘가 되게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냥 다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부탁하면 다 해주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볼 땐 얘가 피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얘 김민우를 애들이 다 좋아한대. 근데 다 좋아하고 뭐 부탁도 다 하고 얘가 뭐 웬만한 건 또 자기 희생 뭐 이렇게 뭐 그런 건 막 안 가리고 막 이렇게 그 왜 그 뭐라 하죠 그걸 자기 입속을 세리지 않는 네. 그런 과예요. 네. 그 부모가 볼 땐 사실은 그게 좋은 건데 맞아. 근데 우리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고. 맞아, 네. 맞아. 너 그렇게 살면 너 나중에 정말 너 손해 많이 본다.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저께도 차 타고 가면서 너 이제 고등학생이야. 중학교 때처럼 똑같이 등급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다 대학교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네 마음을 바꿔야 돼. 어떻게? 친구들이 경쟁자라고.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갑자기 뒤를 이게 망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에게. 친구가 경쟁자라고 했던 거. 물론 선의의 경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일 많이 할 거야. 이건 좋죠.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를 눌러야만 내가 올라설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 아이가 했던 그 말이 정말 충격이었겠네. 네. 진짜로 듣고 있었던 그 부모님은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그 아이가 아주 더 어렸을 때 그 놀이터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아이가 때리는 거예요. 얘를?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좀 비슷한 대표님 아들이랑 좀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피스메이커고 되게 활발하고 이렇긴 한데 좀 여리고 이런 친구예요. 반복적으로 때려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교육하는 사람이 그렇게 맞고만 있지 마. 그러니까 뭐 때리라고는 못했고 같이 때리라고는 절대 할 수 없지만 맞고만 있지 마. 이제 그 안에 약간 숨겨져 있지만 그 말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만 있지만 딱 했는데 아이가 그걸 다 알아듣고 엄마 근데 이제 이 아이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컸으니까 엄마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조금 잘못 인용한 거긴 한데 누군가가 뺨을 때리면 뭐 다른 편 뺨도 내놓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대응하는 존재는 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가 한 6살, 7살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당하고 다니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그럼 그 뜻은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그 뜻은 아니야 하면서 이제 뭐 그만큼 다른 사람 용서하라는 건데 그렇게 맞고 다니는 거는 엄마는 좀 속상해 이제 했는데, 내가 근데 걔한테 진 건 아니야. 왜냐하면 걔는,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러니까 교육 안에서 가르쳤던 걸 다시 돌려받았는데, 저는 그 교육을 가르치긴 했지만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내 어린 시절에 그래서 또 중요했구나를 또 한 번 느꼈는데, 이 아이는 그게 진짜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입으로 세게 말하지 않아.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강하지 않아서 강해 보이려고 강아지가 막 짖는 것처럼. 네, 험한 말을 하거나 세게 하거나 행동으로 보이는 거야. 진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손으로 손을 사용해야 돼. 누군가를 때리는 손이 아니라, 누군가를 해치는 손이 아니라, 진짜 강한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매번 가치교육 때 가르쳤는데, 아이가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엄마, 학교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네, 6살 아이가. 나는 도와주는 손을 할 거예요. 네, 누군가를 해치는 손은 그 친구가 절대 강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난 괜찮아. 맞았는데 아프지 않았어. 그냥 내 마음이 아팠어. 이러는데 제가 그때 한번 얘는 좀 나랑 다르구나. 저도 그 가치관을 알고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바이브랑 나의 바이브는 따라갈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되게 많이 깨달으면서, 교육의 힘이 이렇게 무섭고 강하고 세구나. 그거를 이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많이 느껴요. 그리고 지금 12살인데 사춘기가 있을 법한 나이인데 지금도 굉장히 TMI적으로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생각했었을 때 좀 안타까운 친구가 있거나 이러면 집에 와서 그 얘기하고, 엄마 그 형은 시험을 못 보면 그렇게 뭐 엄마한테 많이 혼나다 봐. 그래서 좀 마음이 안쓰러웠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라든지 엄마가 좀 같이 기도해줘. 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영어 시험 보면 이제 좀 틀리면은 우리 엄마한테 진짜 막 혼나 이러면서 막 그거를 막 시험지를 막 떼져버리거나 막 이렇게 증거유멸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형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인은 이제 그걸 들키면 혼난다고. 그러니까 맞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와서 또 엄마는 내가 시험 못 봐도 항상 괜찮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게 좀 아팠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약간 왜 되게 이기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자기 밥그릇 못 챙길 것 같지만 실제로 남의 밥그릇까지 챙기는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했던 이 시간들이 이 아이가 오히려 더 그릇이 큰 아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죠. 공부는 뭐 적당히 하고 있는데 막 엄청 좋아하는 것 같진 않지만 또 아주 싫어하지 않고 배우는 걸 너무 재밌어 해서 뭐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하는 대신 장점이 온갖 책을 다 봐요. 책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이제 하는 시간에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상식과 그리고 이렇게 좀 사고에 이런 깊이가 있다 보니까 대화가 너무 재밌게 잘 되고,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얘는 공부 못해도 되겠다 약간 이 마음도 있어요. 네. 공부 못해도 뭐든 하겠다. 오늘도 어제부터 저희가 고난주간이라서 새벽 기도를 아이들까지 다 온 가족 이런 새벽 기도가 있는데, 작년에도 얘가 울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잠이 진짜 많은 아이예요. 근데 새벽 5시 오늘 다 깼어요. 심지어 우리를 다 깨워요. 일어나서 알람 소리. 목표가 있으니까. 네, 목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어나서 모두 깨우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예배를 위해서 아이가 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아주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기도 한데, 이런 경험이,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좀 조절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다는 건 이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땐
더 큰 행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는 그냥 우리 학교의 아이들 중에 좀 평범한 편이고 더 엄청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제 일에 보람을 엄청 느껴요. 그럼 이제 그걸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남편 저 비싼 인력을 이제 데려왔잖아요. 네. 어떻게 이제 확장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 공간도 새롭게 뭐 네, 쓰고 싶고 네, 뭐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공간이 그러니까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와서 치유와 쉼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실패를 축하하는 파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패 축하 파티. 네네. 그리고 동화책도 그 동화책의 작가이기도 하고요. 제가 실패 축하 파티라는 제목의 동화책 그게 어디 저자예요. 있어요? 온갖 그 인터넷 서점에 다 다 팔아요. 있어요? 네네네. 아주 오래됐어요. 만든 지는 2017년에 나온 책인데 해외 싱가포르랑 대만 쪽에 이미 판권을 이제 1인 출판사인데도 해외에서 사가게 돼서 이제 이미 해외에는 진출을 했고 국내에서는 PPL은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 이거 정말 한번 검색해서 한번 책을 한번 필요하시면 한번 사보세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정말 좋은 책일 것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뭐 부족한데 그게 나온 배경도 저희가 첫 회 때부터 실패 축하 파티는 했었어요. 책은 나오지 않았었는데 실패를 축하하는 파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아이들이 한 5살, 6살쯤 되고 나면 마음속에서 자아가 형성되면서 경쟁의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잘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나한테 없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에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다른 친구의 잘하는 점, 나한테 없는. 나한테 있는 강점을 들여다보기보다 다른 친구가 잘하는 거, 근데 나는 못하는 거. 그런 거에 더 보게 되면서 아이들이 되게 못할까봐, 좌절할까봐, 내가 실패할까봐 도전을 안 하는 시기가 오게 돼요. 그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지해주는 역할.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 맞아요. 이걸 그때 필요한 거네요. 네네. 그래서 그럼 우리는 1년에 한두 번씩 실패를 축하하는 걸 하자 해서 첫 회 때부터 실패는 축하를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포스트잇도 사실은 접착제 그 회사에서 접착력을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접착력이 되게 약한 걸 실패해서 만들었는데 포스트잇 되게 잘 쓰이는 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포스트잇에 내가 실패한 걸 적어서 막 붙이고 그걸 막 축하하면서 노래하고 막 파티처럼 막 하고 그리고 뭐 실패한 작품에 자기가 다시 창조해내는 뭐 일들이 여러 가지 되게 많은 그런 수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패 되게 별거 아니네 뭐 실패한 거는 괜찮은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언어를 바꾸면 네 그게 도전 축하 파티네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실패 축하 파티가 네. 도전을 한 거네. 네. 그러니까 그걸 축하해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얘네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안 하면 맞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교육이 사실 잘해야만 돼를 계속 은연중에 가르치거든요. 네, 계속 점수를 매기고 어릴 때부터 뭐 테스트를 계속 보고 뭐 상위 레벨을 자꾸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형성도 되기 전에 나는 점수화되는 사람, 내가 이걸 잘해야지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내가 인간이 몇 점일까 이런 거. 네네. 근데 그거 되게 슬픈 얘기죠. 되게 아픈 거거든요. 왜냐면 이 아이들은 그냥 존재 자체로 되게 빛난다는 걸 배워야 해요. 그래야 깎이고 점수가 낮아도 난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자존감 높은 아이들. 우리 어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꼭 나중에 뭐가 돼요. 공부랑 다 떠나서. 근데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른이니까. 우리의 세계에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려면 어른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그렇죠. 네, 한국 사회도 뭐 세계도 다 변화되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좀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어른들 그 어릴 때 그걸 지지받지 못했던 어른들이 와도 좋고 청소년이 와도 좋고 되고 그럼요. 고등학생이 와도 되고 네네. 네, 아주 아가들이 와도 되고 노인분들이 와도 되고 네, 신청은 저희가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이렇게 이제 아직은 안 해놨고요. 이제 곧 만들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예약해서 뭐 저희가 예를 들면 스텝이 와서 해주는 파티 뭐 이런 행사가 있을 거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오는 지인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가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곳곳에 숨겨놓고 뭐 숨바꼭질하듯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파티 할 수 있는 그 매뉴얼대로 같이 이제 좀 이 공간에서 치유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계각층이 다 올 수 있도록 그럼 지금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지금은 아직 안 이제 열렸어요. 준비 단계라 조금 더 기다려야 네네네네. 와, 그거 너무 아쉬운데. 이게 뭔가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그 생각이 벌떡 나네요. 제가 아파트 살거든요. 네. 근데 언젠가 한번 우리가 아파트가 산을 끼고 있어요. 네. 근데 산에 이렇게 산길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위한 체험 교실, 네. 네. 그러니까 숲을 체험하게 하고 네, 싶어서 네, 네. 거기를 조성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저 그때도 정말 너무 충격이었던 게 아파트에서 그걸 반대한 거예요. 어머. 아이들 소리 시끄럽다고. 아, 그래서 와이프랑 둘이 그 플랜카드를 보고 와, 어떻게 세상에 저럴 수가 있지?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에너지가 막 생기고 맞아. 이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시끄러우니까 우리 아파트 뒤쪽에 그거 반대하는 플랜카드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일 것 같고요. 빨리 준비하셔서 아, 네, 빨리. 전문 경영학과 오셨으니까 네. 빨리 하셔서 우리 저기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정말 아이를 키우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좋은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는데요. 다음에 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희도 자주 좀 찍어서 이렇게 좀 올리고 네. 아이들하고도 좀 인터뷰 좀 하고 기류의 철학자가 아이들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좀 정말 가감 없는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고 이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네. 다음을 기약하면서 우리 두 분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아까 왜 다시 한번 책 제목이요? 실패 축하 파티. 실패 축하 파티라는 책이니까요. 그 검색하셔서 한번 좀 사보세요. 이런 책들은 사가지고 이게 저희가 채널이 연령대가 높아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들도 보잖아요. 네. 그럼 그걸 좀 우리 며느리나 아들이나 손주들한테도 이렇게 선물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정말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렇게 책 광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